자, 읽어본다. 채무자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 두 경우가 있잖아요. 위험부담이 몇 개 있어? 채권자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두 개 있는데, 자, 위험부담에는 채무자도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밑으로 내려와 구분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지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지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 여기 채무자에다 동그라미 쳐 있잖아, 원칙이. 여기 눈에 안 보이냐? 여기 보니까 채무자 밑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잖아.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지면 매도인이 불이익을 떠안아라 그 말이야. 들었어? 그 머릿속에 담아놔. 두 번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채권자가 누구냐면 매수인이야. 여기 봐. 매도인이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매수인이 돈이 준비되지 않아 서류를 못 해가고 있다가 수령지체에 있다가 이게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그 불이익을 매도인이 또 안어라, 매수인이 또 안어라. 오른쪽에 써있잖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봐. 이번에는 매수인이 잘못해서 건물이 불탔다면,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불탔지? 그러면 그 불이익을 매수인이 또 안아야 돼, 매도인이 또 안아야 돼. 그래서 그 경우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 그러면 여기 봐. 이 위험 부담에서 이제 용어가 채무자와 채권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행불능에 빠지기 전에는 매도인도 대금 채권자, 매수인도 채권자야. 쌍무니까 둘 다 채무자라고. 그런데 이행불능에 빠지는 순간 매도인은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지. 그 사람을 채무자라고 불러, 매도인을. 그리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부른다, 용어가. 이행불능에 빠져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채무자, 상대방을 채권자. 그러면 자, 채권자가 매수인이 잘못해서 건물이 불탔다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매도인이 또 안아야 돼, 매수인이 또 안아야 돼. 매수인이 불이익을 또 안아야 되므로, 자, 잘 들어봐. 매수인이 잘못해서 건물이 화재로 불탔다면 매도인은 책임 없지. 그러니까 매도인은 건물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도 괜찮아. 눈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나 매수인은 대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불이익을 매수인이 또 안잖아. 이행불능에 빠졌을 때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동의해? 또 눈을 흘기네. 그래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는 채무자의 채무는 존재해 소멸해. 채권자가 불이익을 또 안을 때는 매도인은 건물 넘겨줄 의무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을 주어야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 채무자의 채무는 존재해 소멸해. 그러면 채권자의 채무는 존재하지. 매도인이 잘못해서 건물이 불타면, 매수인이 잘못으로 건물이 불타면 매도인의 채무는 존재해요, 소멸이요? 매수인의 채무는 존재하지. 그거요, 간단하게.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해. 막 이해 오는 척 하려고 눈 끔뻑끔뻑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건물을 불태웠다면, 그냥 그럴 경우도 있어. 야, 어떻게 매수인이 매도인의 집을 꼬실리냐? 그렇게 하지 말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 집에 집 샀다고 친구들 오라고 그래서 야영하다가 꼬실러 버린 경우도 있고 많아. 그래서 매수인이 건물을 불태웠다면 매수인이 잘못이지. 그럼 매도인은 건물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도 돼? 돈은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불이익을 이 사람이 또 안잖아. 이번에는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어. 지진으로. 여기서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매도인의 채무는 존재해, 소멸해. 이제는 이행할 수 없잖아요.
매수인은 돈 줘야 돼? 안 줘도 돼? 그러니까는 매도인이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더라면 매매대금 받을 수도 있었는데 건물이 멸실되다 보니까 돈도 못 받는 불이익이 생겼지. 그런 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그래. 용어가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어쨌든 위험부담이라는 이걸 전제해야 돼. 위험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채권자가 부담하든 채무자가 부담하든 채무자의 채무는 없어졌어. 소멸했어.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위험부담이라는 용어가 책임 없는 후불이니까. 채무자의 책임 없는 후불이야. 채무자의. 어쨌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야. 책임 없는 사유야.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든 채무자의 채무는 존재해. 소멸해. 소멸해. 그러면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면 쌍무계약의 특징상 상대방의 채무도 존재해야 돼. 같이 소멸해야 돼. 같이 소멸해야 돼. 같이. 그런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시에는 용어가 그래. 위험부담만 나오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했어.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채권자의 채무는 존재해. 소멸했어.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둬. 아, 매수인의 채무는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야, 매도인은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채무는 면했는데 매수인이 돈을 줘야 한다고 한다면 그만한 사연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때는 매수인의 잘못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그 간단하잖아. 매수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 매도인의 잘못은 없지만 매수인의 잘못이 있어서 매도인이 채무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불이익을 매수인이 전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왔나? 자,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이 토지나 우리는 위험부담은 건물 아니면 토지야. 근데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는데 토지 매매대금 1억이야. 1억. 그런데 여기서 토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수용밖에 없어. 그래서 이 토지가 수용이 되었다. 협의 수용이든 재결 수용이든 수용이 되었어.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인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로 뺏어갔다고. 그럼 수용되면 갑은 채무 이행할 수 없지. 책임 있어 없어? 그럼 갑의 채무는 존재야 소멸이야? 을의 채무도 소멸. 그런데 채무가 수용이 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위험이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그랬어. 불이익.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따져야 되는데 매매대금 1억인데 수용을 당했더니 수용금이 2억이야. 2억. 그럼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수용됨으로써 수용금 2억이 되었으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는 말은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면서 불이익을 채무자가 떠안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불이익을. 그러면 수용이 되면서 수용금이 2억이라면 매도인이 2억 받아가면 깨먹고 춤추지. 이익이 생겨 불이익이 생겨. 안 된다 이게. 너 그거 안 돼. 그럼 매수인은 수용금 손대지 마. 수용금 손대지 마. 내가 1억 줄 테니 그 수용금 내가 받아갈까. 이렇게 할 수? 그래야 매도인이 불이익을 떠안잖아. 그래야. 그래서 매수인은 수용되면 선택할 수 있어. 만약에 수용금이 매매대금 1억인데 수용금이 5천 된다면 5천 받아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은 선택할 수 있어. 수용금 받아가는 게 유리하면 내 수용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겠다. 그래서 수용이 됨으로써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지. 근데 수용금으로 변했어 안 변했어? 이행불능 시 변형된 가치에 대한 권리 행사를 우리는 대상청구권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매수인은 채권자는 선택할 수 있어. 야 끝내자. 끝내. 그리고 내가 너한테 계약금 건 거 있으니까 부당이득 내놓으셔 하든가. 외워야 돼. 채권자는 양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내놓으라고 하든가. 수용금 받아가는 게 유리하면 수용금 손대지 마. 그래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수용금에 대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상 청구권. 그래서 대상 청구권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취득시효.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아서 이행불능에 빠지면 시효 완성자는 이거보다 시효 완성자는 점등 후불 때 있다. 거기서 대상 청구권을 한번 했던 거야 이게. 따라서 채권자도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대상 청구권 행사하는 게 유리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럴 필요 없으면 부당이득 내놓으셔 해도 되고. 그래서 자 정리.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시 우리는 채권자의 지위를 공부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채권자는 부도돼 있다. 거기다 메모해. 자 양가 2번에 양가로 1번을 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시 동그라미 2번에 채권자는 기억번 양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니은번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무슨 짓 할 수 있어? 그거 대 동그라미 쳐.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 채권자는 간단해. 여기보다 채권자는 부도돼 있다. 이렇게 외워버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시 여러분들 스피드 체크 이렇게 쓰여 있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시 채권자는 부도돼 있다 이렇게 써 있다고 스피드 체크해. 그 말을 이해해 줘야 돼. 지금 양가 다시 온다. 138페이지에 그거 어느 봐. 여러분들 책 찾아서 부도돼 있다 찾아보려는 거 없어. 그런 말 찾지 말고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에 자 2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에 자 채권자는 이렇게 밑줄 그으셔. 채권자는 밑줄 그었나? 그리고 오른쪽 끝에 부 동그라미 쳐.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됐지? 미음번에 채권자는 이렇게 밑줄 그으셔.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또 뭐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채권자는 부당이득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럼 부당이득 청구할 때는 다 법률관 끝냈을 때는 끝내자 하면서 부당이득 청구하거나 수용금 받아가거나 건물이 멸실되었어. 건물이. 근데 건물이 멸실되었는데 매도인이 이 건물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했나 봐. 그럼 보험금 받아가는 게 유리하면 을은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내가 보험금 받아가게 해도 돼 안 돼? 그러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때는 몇 입으로 대상 청구권 행사해야 돼? 자신의 채무 이행하면서 해야 돼. 왜? 여전히 쌍무계약이니까 지금 쌍무계약에 수용금 받아감으로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하라는 거야. 이게 위험부담을 주장할 때도. 그래서 이제 정리했어. 자, 저기 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시 이걸 전제해야 돼. 채무자 위험부담이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진 경우 채무자가 그 불이익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때 채권자는 부당이득 내놓으셔 하든가 대상 청구를 하든가 선택할 수 있고 불법행위나 해제 이런 건 안 된다 그 말이야. 불법행위 있어 없어? 없다. 해제 있어 없어? 없다. 뒤에는 없다 두 개 있잖아요. 니읒 디귿 니을에. 그러니까 있는 것만 알면 돼요. 부당이득, 대상 청구, 불법행위, 해제 그런 건 안 된다 그 말이야.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불가항력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시 용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시 이렇게 하셔. 채권자 위험부담은 후발불능이 채권자의 잘못으로 그런 거야. 채권자의 잘못. 용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읊어내야 돼. 담배 피면서 채권자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이해해. 채권자 위험부담은 산불로 집이 탔을 때 산불 많이 나잖아요. 산불로 집이 탔을 때 매도인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돼? 매수인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돼? 매도인이. 근데 산불 났는데 산불로 집이 탔는데 매수인이 벌초로 와서 불 내버린 거야. 그래서 집이 타버렸다고. 그때는 매수인의 잘못 있지.
산불이 자연 발화야 매수인의 잘못이야. 산불이 나서 집이 타버렸다고 옆집까지. 그 매수인의 산불이 나서 탔으니까 그 불이익을 누가 떠안아야 돼. 이해하셨어? 그렇게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거 머릿속에 용어를 좀 이해해 줘야 돼.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불능에서 생겨요, 후발불능에서 생겨. 후발불능. 채무자의 책임은 있어 없어? 채권자의 책임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란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자가 누군지,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책임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꼭 지진만 들어가냐, 젠장? 꼭 산불만 들어가냐고. 근데 산불도 들어가는데 그 산불 중에서 매수인의 잘못으로 산불 나면 매수인의 귀책사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수인의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책임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없는 이렇게 하라고. 매수인의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이니까 위험부담은 맞아 이렇게. 근데 그때 불이익은 누가 떠안아라? 채권자. 원칙은 누가 떠안아? 채무자. 근데 산불로 집이 탔는데 그때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돼. 돈을 못 받아. 근데 산불로 불이 났는데 그 산불로 불이 나게 돼, 집이 불에 타게 된 이유는 산불을 누가 놨어? 채권자가 벌초로다가. 알아들었어? 머릿속에 생각을 해. 그래서 촌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촌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잘 이해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5분간 휴식, 위험부담까지 마쳤습니다.